은둔 고립 청년들 이야기도 들었지만요. 요즘 누구보다 힘든 사람들이 바로 청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먼저 정치권에서 어떤 논의가 있는지, 청년 정책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먼저 중앙정부에서는 각 부처의 청년 정책을 담당하는 청년 보좌역을 두고 2030 자문단과 함께 정책에 대한 청년들이 이제 의견을 자문할 수 있도록 한 역할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는데요. 이 청년 보좌역은 공개 채용으로 선발하고 지금 임기제 공무원으로 이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국무조정실 산하에는 청년정책 조정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서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이 되어서 전체 정책 제도 개선에 대해서 청년들과 함께 논의하는 자리가 있고요. 또 이외에도 청년의 날을 제정하고 청년 기본법을 마련하는 등 정치권에서도 이제 노력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청년 고용촉진특별법, 청년 농어업인 육성지원법,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같은 것들도 청년 정책으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는 모든 정책이 곧 청년 정책이고 반드시 청년이라는 라벨을 붙여야만 청년들의 어젠다가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부동산 경제 이슈 이런 것들도 2030이 사는 삶과 너무 닿아 있는 이슈이기도 하고 오히려 우리가 정책을 논할 때 청년이라는 라벨을 붙이는 것이 마치 2030 세대를 좀 미숙한 세대로 가두는 안 좋은 영향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치권에서도 청년 세대를 볼 때 좀 오만한 시선을 거둬야 하는 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좀 최근에 업데이트된 법안을 하나 좀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요. 야당의 이제 그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확대 법안도 좀 주목해볼 만합니다. 지난 7일 날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 등 이제 야당 11명의 의원들이 현행 지금 월 50만 원인 구직활동지원금을 최저임금의 40% 이상 약 82만 4,296원으로 인상을 또 하는 내용을 담았고요. 그리고 지급기간도 현행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늘리자라는 법안을 지금 발의를 해둔 상황입니다. 근로 능력과 의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이 취업 지원 서비스 그리고 이제 생계를 지원한다라는 취지로 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이제 2024년 상반기 청년층 대상으로 해서 채용 동향 조사를 좀 해보니까 2030 청년들 82%가 생활에 필요한 돈을 벌기 위해서 이제 구직 활동을 한다라고 합니다. 성취감과 보람은 좀 한참 밑도는 항목이었고요. 당장의 생계를 위해서 구직을 하는 이 청년들을 지원하는 법안이기 때문에 청년 구직자들에게는 정말 큰 환영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보다 구직 활동에 대해서는 또 구체적인 기준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서울시 청년수당의 지급 조건을 보면 대학을 다니면서 구직을 하는 학생들은 이제 대학 재학생이기 때문에 조건에 걸려서 신청을 할 수 없기도 하고 오히려 이렇게 수급한 돈을 가지고 제도를 악용해서 도박에 탕진을 한다거나 아니면 노래방이나 술집 같은 유흥행위에 소비했던 것들도 많이 잡혀서 논란이 되기도 했었거든요. 이건 대학가에서도 대학생들도 치열하게 토론을 했던 주제이기도 했습니다. 또 통계청이 지난 6일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쉬었다라고 응답한 2030 인구는 전체 257만 7천 명 중에 30%, 작년 조사보다 7만 명 증가했는데요. 다만 중대 질병이나 장애가 없는데도 그냥 쉬었다라는 응답이 증가했다는 것은 그만큼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했다, 줄어들었다라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단순히 취업 지원금만 제공한다고 해서 이제 취업률이 늘 수 있는 것은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매사에 이렇게 지원금을 쏟아붓는 것을 대책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근본 원인을 좀 해소해야겠다. 그러니까 근로 의욕을 좀 고취시키려면 일단 기회를 열어주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그것을 위해서는 이제 산업 규제라든지 고용 규제 같은 것들을 좀 완화를 해서 양질의 일자리, 청년들이 도전을 해서 직접 길을 만들 수 있는 활로를 좀 뚫어주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재정 지원적 측면에서 정책을 내놓은 거에서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관련된 좀 지적을 받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이를테면 청년 도약 계좌라고 해서요. 이걸 좀 급조해서 선거를 앞두고 만들다 보니까 여러모로 좀 이게 부담은 은행이 지고 생색은 또 정부가 지니게 됐다. 그래서 관치금융과 포퓰리즘 관련된 논란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조 원대의 어떤 재정적인 문제를 일으킬 만한 부분들이 여전히 좀 산재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좀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다음으로 좀 청년들에게 있어서 뭔가 우리가 부도덕한 심리라든가 또는 이제 나태함에 대한 문제들을 씌워가지고 프레임을 걸지는 않아야 된다. 이런 건 좀 주의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예를 들어 좀 성격은 약간 다를 수 있겠지만 실업급여 관련돼서 초반에 부정 수급 관련된 논란들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정작 그렇지 않았거든요. 22년 기준으로 했을 때 29세 미만의 청년들을 봤을 때 급여 수급 기간이 평균 3.1개월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실업급여를 3회 이상 반복 수급한 사람은 고작 6%였습니다.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역시도 뭐 평생 우리가 놀고 먹고 할 수 있는 돈을 지원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생계 유지를 위해서 또 결국은 취업을 해야 되고 또 그 가운데서 현행 6개월에서 고작 12개월로 늘려서 아주 약간의 좀 숨통을 좀 트이게 하자 정도인 것이고요. 실제로 이제 청년들 직간접적인 구직 활동이 모두 증가를 했습니다. 관련된 그 정책을 통해서. 그 덕에 어떤 심리적 안정도 그렇고 경제적 부담감도 완화가 되었던 측면들이 있고요. 그래서 상당히 좀 만족도가 높게 유지되어 왔던 정책이다. 그리고 말씀 주셨던 그 내용들 중에서 그래서 이제 여러 좀 통계 자료들이 이제 언론들에서 좀 보도를 합니다. 이를테면 청년들 중에서는 그냥 쉬었다라고 판단하는 청년들이 좀 있다. 네. 그 인원들에 대해서 또 역시나 또 악마된 프레임들을 씌우고 있는 그 보도들이 있던데 제가 이거를 좀 하나 좀 짚고 싶어요. 뭐냐면 그냥 쉬었음이라는 내용의 키워드 언론들이 얘기하는 것과 달리 통계청에서는 자료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데이터는 15세부터 30대까지 보면 주된 이유가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서다라고 하는 게 30%를 넘어가고요. 네. 그리고 이어서는 몸이 좋지 않아서 그다음은 스펙업과 같은 다음 일을 준비하는 차원의 기간으로 두는 목적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어서는 일자리가 없다 순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게 자꾸 언론들에서도 그냥 쉬고 있는 청년, 뭐 근로 의욕이 없는 청년, 나태한 청년, 부정수급을 이걸 할 정도로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좀 성숙화돼 있지 않는 청년 이렇게 해서 폄훼하는 것은 아닌가.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